탈중국이 반도체랑 2차 전지라고 볼 수 있고요. 걸치자면 이제 로봇 정도까지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또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바이든이 됐든 뭐 트럼프가 됐든 미국 정부에서는 탈중국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너의 지식창고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나오게 됐는데요. 보통은 웅달님이 이렇게 옆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자연스러운데 이제 혼자 하려니까 좀 버벅이긴 하네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제일 제가 처음에 말을 드리는 부분이 금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요. 오늘도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금리 인하가 언제 될 거냐 이런 부분을 많이 궁금하세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작년부터 항상 이야기해왔는데 뭐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작년 한 중반기부터 금리 인하는 내년 하반기쯤부터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지금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그렇게 계속 흘러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점쟁이라서 그걸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여러 가지 경제 흐름을 제가 지켜보다 보니까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이번 연도 하반기쯤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이 또 금리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다음번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미국의 나스닥이라든지 그런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패턴을 가져왔고요. 그 전에 언급한 내용은 또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이유는 제가 전부터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CPI 지수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을 항상 체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물가 상승률을 봤을 때 저번에는 3.5%였는데 이번에는 3.4% 정도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소폭 줄어들었어요. 근데 연준에서 원하는 물가 상승률은 2%대입니다. 2%대가 나와줘야 금리 인하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2%대까지 내려갈 시점이 언제냐 봤을 때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대까지 낮춰지려면 이번 연도 하반기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도 금리 인하가 돼야 좀 풀리는 거고 금리 지금 이제 높은 금리잖아요. 사실 현재 금리가 23년 만에 최고 수준이에요. 그래서 5.25에서 5.5%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꾸준한 시간 동안 유지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연도 하반기쯤은 예상을 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가 내년 상반기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분을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백이라는 건 이제 국채를 조기 상환한다는 뜻인데요. 뭐 예를 들면 자사주 매입과 같은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되기 전에 이제 채권을 조기 상환을 해서 약간의 유동성을 이제 늘려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백이 실시를 했는데도 이제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금리 인하까지 이제 카드를 꺼내게 될 것 같고요. 그런 시점이 이제 언제 올지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부분이죠. 당연히 금투세는 세금을 걷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요. 이익이 있다면 세금을 당연히 내야죠.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아직은 금투세를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을 하려면 일단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지 사람들도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고요.
돈이 벌리지 않는데 세금만 내야 된다면 굉장히 무리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으로 보자면 뭐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그러잖아요. 좀 형평성에서도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반 투자자 입장, 외국인들이나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따지면 차라리 한국 증시보다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빠져나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의 경합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바이든보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 중에 누가 되느냐가 이제 초미의 관심이 될 수는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산업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바이든이 된다면 지금과 같은 좀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수준에서 이제 흘러가게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약간 이제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특히 뭐 방위비 분담에 대한 부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뭐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많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트럼프가 돼야지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가 그런 코인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시점은 탈중국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이 탈중국 정책에 대한 노선은 초당적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탈중국에 대한 노선이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 네, 그런 부분에서 투자적인 관점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반도체랑 2차 전지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다 좀 뭐 곁다리까지 걸치자면 이제 로봇 정도까지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탈중국이 미국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뭐 미국의 우방들, 뭐 유럽이라든지 뭐 한국이나 일본이라든지 여러 국가들과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해야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또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더 성장을 이루게 되면 미국에 대한 안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많은 부분이 침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됐든 뭐 트럼프가 됐든 미국 정부에서는 탈중국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지금 이제 저가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이 많이 따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 레벨에 있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이제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기엔 굉장히 힘들고요. 중국이 효과적으로 견제가 된다면 특히 인공지능에 관련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저해시킬 수가 있어요.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한국이 오히려 시간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의 손해는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판매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비중이 점점 이제 축소가 되면서 그게 어디로 갈 거냐? 저는 이제 미국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를 보면 HBM이 상당히 핫하잖아요. 그리고 그 관련주들도 굉장히 올랐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가장 핫한 주가 엔비디아죠. 네, 엔비디아가 이제 주당 이제 거의 950달러 이제 넘어서 이제 1000달러까지 갈 정도가 됐는데 그 부분으로 보자면 중국 견제가 되면서 미국과 한국이 그 과실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섹터는 사실 상반기에는 하였고 하반기로 갈수록 상으로 갈 확률이 높고요.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작년 하반기까지 안 좋았다가 상반기부터 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점점 풀리고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하반기쯤으로 가면서 점점 풀리게 된다면 뭐 전체적인 코스피 지수도 조금 더 좋아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저는 한 2,900선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금투세를 봤을 때
바로 적용이 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증권사에 대한 시스템도 그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고 개발도 이루어져야 되고, 근데 이제 이게 좀 정치적인 부분으로 많이 치우치게 됐잖아요. 이 금투세 문제가. 근데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좀 더 경제적인 관점, 금융적인 관점에서 좀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합의가 이루어져야 금투세를 적용해도 국민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시행한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그게 이제 제대로 정착이 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일단은 뭐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나는 분들에 대해서 금투세가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것이 공포의 수준으로 보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한테 적용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그거에 적용이 되는 분들은 상당히 소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합리적으로 적용이 되느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캐즘 구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즘 구간이라고 하면 이제 계곡에 빠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얼리 아답터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샀기 때문에 정체 구간이 온 거고요. 이 정체 구간이 온 순간에 경쟁은 치열해졌던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전기차 아니면 배터리의 치킨 게임이 시작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작년부터 얘기를 드려왔고요. 특히 이제 테슬라 기준으로 봤을 때 테슬라 매출이 더 이상 늘어나기 힘들게 될 거다라고 작년부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럼 왜 테슬라 부분이 이제 독점을 해왔잖아요. 테슬라 자동차, 전기차가 그간 독점을 해왔는데 이게 왜 깨졌느냐? 그건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